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군 정말 큰일 났습니다. 목선 귀순 사건으로 혼인한 지 얼마 안 돼 이번에는 경계 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허위 자수를 조작한 일이 생겼습니다. 군 기강 문란 수준이 아니라 기강이 아예 붕괴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안보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문성묵 센터장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일이죠? 네. 4일 경기도 평택 해군 이함대 사령부 안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거동 수상자. 알고 보니 음료수를 사러 간 내부자라죠? 네. 4일 밤 아마 10시, 밤 10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고요. 탄약고 경계초소에서 근무하던 그 초병이 네. 거동 수상자가 지나가는 걸 발견을 하고 그렇죠. 수화를 했습니다. 네. 원래 이제 가까이 오면 수화를 하면 암구호를 네. 서로 주고받게 신분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렇죠. 3번이나 했지만 거기에 불응을 하고 도주를 한 도주라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즉각 보고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5분 대기죠. 그다음에 기동 타격대가 출동을 했고 네. 현장과 주위를 샅샅이 수색을 했는데 3시간 동안 아마 부대 주변과 또 해안까지 쭉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공용이처럼 다시 말하면 외부로부터의 침입 그렇죠. 흔적은 발견이 안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북한의 침투였냐 아니냐 그 부분은 아니었다 이거죠. 그것이 아니라고 일단 네. 내부 결론을 내리고 상황을 종료한 후에 수사로 전환한 거죠. 네. 내부 요원의 소행이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로부터 다음 날 아침에 이제 한 사람이 자수를 했고 네. 확인을 해보니 그 과정에서 허위 자백이라는 게 밝혀졌고요. 네. 그 결과가 12일 한 국회의원에 의해서 네. 이제 통보가 됐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다음날 국방부에서 조사단이 나가서 본격 수사를 한 지 하루 만에 네. 이제 실제 범인이 잡힌 겁니다. 그렇죠. 그 범인은 경계초소 인근에 있는 다른 초소에서 근무하는 초병이 음료수를 좀 사오겠다고 동료에게 총을 맡기고 네. 가까이에 있는 생활관 자판기에서 뽑으려고 갔지만 네. 하질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초병에게 발각이 됐는데 그렇죠. 사실 경계초소를 이탈했으니까 네. 그것이 이제 잡히게 되면 처벌이 두려워서 그렇죠. 함구를 했고 결국 이렇게 일파만파 된 것 같습니다. 네. A상병으로서는 좀 겁이 났을 법한데, 자, 이도훈 의원. 네네. 속에 사실은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 저 경우에 A상병이 자수를 했고, 저걸 정상적으로 처리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우리 동해 지금 삼척강 사건 때도 경계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됐고 그게 무너져서 지금 큰 사건화된 거 아닙니까? 네. 군 형법에 보면은 그 초병 수소 이탈 혐의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A상병 말고 같이 근무했던 B상병도 수소 이탈 방조 혐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백하게 군 형법 위반이고 이거 위반한 경우에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보면은 이걸 분명히 알았음에도 이런 행동이 벌어진 건 전체적으로 우리 삼척항에서 본 것처럼 군 전체의 어떤 군기라고 할까? 이런 것이 굉장히 해이해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네. 좀 우려가 되는 겁니다. 네. 미스터 사이다라고 하죠. 이낙연 총리 역시 자백 강요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에서 상당히 심각하고 엉터리 같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엉터리 같은 짓이 있다가 바로 발각이 됐습니다. 참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문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참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보다 더한 거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고. 김태현 변호사. 네. 사건 조작 지시를 내린 것이나 진배 없는 일인데 해당 장교 영관급이라고 알려져 있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군형법이 좀 강해요, 형벌 네. 자체가. 일반 형법보다 좀, 왜냐면 특수 집단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군의 기강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형량이 강한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군형법 38조 보면, 군사에 관해서 거짓 명령이나 통보, 보고를 한 사람은 이렇게 1년 이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평시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 형법부터 제가 왜 강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뭐 거짓 보고했다고 형사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내부적으로 징계를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경제 관련 공무원이 뭐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부에다가 다르게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해서 형사처벌 받는 건 아니거든요. 내부적인 징계일 뿐이지. 그건 뭐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군형법에는 이런 허위 보고 같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한 거죠. 그런데 네. 이것이 전시는 아니고 이제 평시이기 때문에 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군형법에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네, 근데 문성국 센터장, 예. 이 사건에 대해서 군은 굉장히 서둘러 무마하려고 막 노력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목선 사건 때문에 굉장히 여론이 나빠진 상황에서 여기까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걸 막으려다 더 키운 그런 정황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척항 사건도 사실은 당초부터 참 실수했다, 잘못했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잘못에 대한 질책을 받고 책임을 지면 되는 건데 그걸 좀 더 보려고 경계에 문제점이 없다고 그랬다가 결국 실패를 인정을 하고 그렇죠. 일파만파가 된 거거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처음부터 진실에 입각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질책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든 서둘러서 덮어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네. 허위 자백이 이제 나오게 되고 네. 결국 그 과정에서 보고도 좀 서툰 것 같고 서둘러서 대공영인점이 없는 것으로 덮다 보니까 네. 국민들 모두에게 이거 문제가 있다. 또 특히 경계수사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계처에서 이탈한 이 병사도 마찬가지 네. 전반적으로 우리 군이 뭔가 작년부터 이어진 남북 화해 분위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뭔가 의식도 해이해지고 기강도 해이해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국민들이 어떤 불신을 불러오는 그런 계기가 된 셈인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앞으로서라도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진실, 이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고하고 발표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위에서부터 네. 아래까지 잘 형성이 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군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뽑은 거짓말이라는 제목도 역시 이런 걸 지적한 건데요. 어쩌면 군이 완전 범죄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계기는 결국 야당 김중로, 군 출신이죠.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 부분을 폭로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박한기 합참의장과 김중로 의원의 통화 내용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항대 말입니까? 못 받았습니다. 예,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저는 지금 이렇게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자,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합참의장 금시초문이다. 나는 몰랐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결국 이함대 사령부 또는 군 수뇌부에서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합참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다른 가능성은 그 합참의장이 알면서도 김중로 의원한테 모른 척.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삼척항 사건 때도 15일에 6월 15일 날 그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그 합참의장하고 국방부 장관이 벙커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틀 뒤인 17일 날 그 합참 공보실장이 국민을 속이는 그 브리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김중로 의원은 이제 그 74단장 그 현역에서 산단장까지 하고 안철수 대표에 의해서 국민의당의 그 픽업에서 비례대표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이 이 사건에서 제보를 받은 모양입니다. 어떤 분이 도저히 이 사건을 그냥 감출 수는 없다 해서 제보를 한 것 같고 그래서 11일 날 일단 합참의장이랑 통화를 했는데 두 번을 통화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통화에서는 아까 나온 것처럼 전혀 몰랐다는 거였고 네. 두 번째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됐거나 깜빡 잊었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굉장히 그 합참의장의 설명도 그렇고 합참의 후속 설명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딱 떨어지게 명쾌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김중로 의원의 전화를 받은 합참의장은 아마 사건을 파악을 했겠죠. 그리고 아마 국방부 장관에게 처음으로 아마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거짓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A상병이 거기서 도주하면서 문제가 불거졌고요. 또 군에서는 영관급 장교가 종영해서 제대를 앞둔
예. 병장이 내가 있어 이렇게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함대 사령부에서는 합참의장 그리고 직속 상관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거짓말이 이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좀먹는 그런 짓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심각한 군 기강 회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결국 이 문제를 국방장관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청와대에서는 아니다. 이게 무슨 국방장관이 책임질 일이냐. 이게 병사가 벌인 일 아니겠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국방장관이 직접 본인의 개인 실수로 이루어진 일이 뭐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결국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 전체를 대표하고 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지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삼척항 사건 때도 정 장관이 모든 책임을 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어쨌든 책임을 묻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정작 이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은 장관에게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나중에 본인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임명권자가 있는 거니까 아마 장관이 스스로 그런 거취 표명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이 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아마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처음 벌어진 일이라면 뭐 한 번은 봐줄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이게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군기강 회의, 군기강 회의가 아니라 아예 붕괴됐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제는 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경두 장관은 이 사건 아니더라도 이미 이전에 그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잃었습니다. 더 이상 네.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7월 4일 날 국회에 출석했을 때 6.25 전쟁은 김일성과 노동당이 일으킨 그 전쟁 범죄냐고 그 질문을 받고 답변을 머뭇거렸죠. 네. 그리고 그 지난 6월에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샹그릴라라고 그 동북아 안보 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된 질문을 받으니까 이건 대화로 풀어가려는 그 숨겨진 의도를 갖고 있다. 북한의 숨겨진 의도까지 꺼내가지고 북한을 해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스칸데르급이라는 미사일 발사됐다고 전 세계가 발표를 하는데 지금 국방부는 아직도 조사 중이라고 그러죠. 지난 3월 수호의 날에는 서해 천안함 사건 연평해전을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공격으로 우리 그 병사들이 사망을 했는데 그냥 우발적인 쌍방의 책임이 있는 충돌같이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에는 천안함 폭침 관련한 그 북한 사과 필요성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냥 어떤 안보 전문가나 뭐 외국인이나 이런 몰라도 대한민국 전체 군을 이끌고 있는 국방장관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정경두 씨는 그 대한민국 국방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혹시나 적절한 후임자를 찾지 못해서 현재 문제가 있는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지 못한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